자, 수업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어디서 끝났어? 성운에서 끝난 거야. 요 말로 읽으면 조금 어려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봐. 자, 봐. 성운이야. 우주에 쫙 뭐가 있다고? 성운이 있는 거야. 우주에 성운이 있는 거야. 이름은 뭐라고? 성. 운. 됐니? 성운이 뭐야? 그래, 수소와 헬륨으로 된 가스덩어리야. 주로 얘는 수소와 헬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해서 수소와 헬륨 덩어리들이 뭉쳤지. 걔네들이 모여 있는 거지.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뭐야? 구름 덩어리들. 이걸 성운이라 그러고, 여기에 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 있지. 그 입자들이 누구야? 수소와 헬륨이겠지. 그 얘네들을 성운을 이루는 입자라 그래. 그럼 성운을 이루는 입자를 뭐라 그래? 성간물질 수소와 헬륨이야. 주로 수소겠지. 왜? 질량비가 3대1. 그러니까 주로 이 성운은 수소야, 주로.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얘네들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 그래? 성운을 구성하는 물질, 성간물질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야, 성간물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요 공간에서도, 요 공간에서도 또 성운의 밀도가 달라. 어디는 성운이 많이 있고 어디는 성운이 적게 있겠지. 특히 어디서 성운이 많은 데서. 성운이 많은 데서. 됐니? 그럼 수소와 헬륨이 많은 곳이지.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 그래, 수소와 수소끼리.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들끼리 서로 잡아 당기는 무슨 lực 생겨? 인력이 생겨. 이 공간에 인력이 생겨. 원자들은 모든 물질은 서로 당기겠지. 근데 저 우주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는 매우 작겠지. 근데 인력이 굉장히 세지. 그래서 그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뭉쳐서 여기에 막 입자들이 모여. 됐니? 이제 여기서 중요해. 저 입자들이 모여서 온도가 한 1000켈빈 정도 돼. 여기 조심할 건 1000켈빈이야. 한 1000켈빈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1000켈빈 정도 되면 저 입자들이 모여서 온도가 올라가서 1000켈빈 정도 되면 빛이 나. 빛이 난단 말이야. 알겠니? 빛이 나. 그래서 빛나네. 그래서 빛나네. 빛이 나지. 그래서 걔를 뭐라 불러? 별이라고 하네. 이건 원시별이야. 원시별. 일단 나오겠지만 별과 원시별은 달라. 뭐가 달라? 생성된 에너지원이 달라. 생성된 에너지원이 다르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그림 잠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성운이 형성되고 성운이 형성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 장소. 수소와 헬륨 등의 성간물질 여기 있네.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이 성간물질의 중력이 커져서 됐니? 중력이 커져. 그래서 중력이 커져. 그럼 다시 성운이 그 중력이 커져. 또 밀도가 큰 곳에서 됐니?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뭐가 만들어져?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원시별이.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이건 성운의 형성이고요. 됐니?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큰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진 거야. 온도까지 물어보면 온도 몇 도? 1000켈빈이야. 온도는 1000켈빈이야. 그때 빛이 난다고. 책에도 있는데 하나의 성운에서는 됐니? 여러 개의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 원시별이 만들어질 수 있어. 밀도가 큰 데서마다 만들어지니까. 하나의 성운에서는 하나의 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운에서는 매우 많은 뭐가 돼야 돼? 원시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 필기해 놓자. 그럼 원시별의 에너지원이 있어. 원시별의 에너지원. 원시별의 에너지원이야.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뭐냐면 아까 얘네들이 만들어서 중력한다 그랬지. 그 중력 수축이라 그래. 중력 수축.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이 됐니? 에너지원이 되는 거야. 중력 수축이 에너지원 되는 거야. 원시별의 에너지원을 쓰세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중력 수축이야. 원시별의 에너지원을 쓰세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중력 수축이야. 원시별의 에너지원을 쓰세요. 그럼 뭐라고? 중력 수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시별 만들었다. 자,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아니야. 자, 간다.
그럼 성운 속에서 목이 아직 덜 풀렸네. 왜 이래? 간다. 그러면 여기서 원시별이 만들어졌지. 됐니? 여기 원시별이 만들어져서 지금 빛나? 그럼 여기도 아직 계속 성운이 있어 없어? 성운이 있지? 그러면 이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나는 거야. 계속 외부에 있는 물질들이 안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겠지. 그러면 여기에 온도가 여기서 중요해졌어. 이제 온도는 점점 뭐 하겠어? 올라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지. 봐봐. 우리 이만큼 앉아있지. 이 공간에 있는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가운데로 몰리면 우리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이 강실은 점점 더워지겠지. 그래서 한 1000켈빈 정도 되면 갑자기 가운데서 웬 빛이 난다고. 그런데 그 누르는 힘이 멈추질 않았어. 계속 누군가가 우리를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계속 누르면 어떨까? 우리는 계속 중력 수축을 받겠지.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그래서 아까 1000켈빈에서 빛은 났지만 이 중심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문제가 되는 온도가 있어. 어떤 문제가 되는 온도가 있냐면 여기 온도가 1000, 아까 비슷하지? 10,000 켈빈이야. 1000만 켈빈이 되면 엄청난 양의 일이 일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1000만 켈빈이가 시작이야. 무슨 뜻인지 봐. 1000만 켈빈이 선생님 봐라. 1000만 켈빈이 되면 여기 수소 원자지. 저거 대부분 다 수소지. 자 봐. 얘도 수소지. 그럼 얘도 수소지. 자 봐. 얘도 수소지. 근데 이 중간에 온도가 1000만 켈빈 되면 이 수소들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커지겠지. 그래서 얘가 운동하다가 충돌이 동시에 딱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얘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 봐. 상식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 잘 봐야 돼. 선생님이 분필을 던질 거야. 이 분필을 던지면 이 분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돼. 내가 분필을 던질 테니까. 비싼 분필인데 맞고 어떻게 됐어? 떨어져 나왔지. 충돌에 떨어져 나왔지. 이번엔 분필을 조금 더 세게 던질 거야. 그럼 조금 더 세게 던지면 어떨까? 또 떨어져 나오겠지. 근데 잘 봐. 이번에는 어마무시하게 세게 던질 거야. 엄청난 속도로 던질 거야. 됐니? 엄청난 속도로 던지면 그 다음에 이 분필은 어떻게 될까? 떨어져 나올까? 안 떨어져 나와. 속도가 엄청 빠르면 이 분필이 이 칠판에 뭐 해버리겠어? 박혀버리겠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총알로 해볼까? 똑같은 총알이야. 이 총알을 내 손에 들고 총알을 칠판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총알이 맞고 튕겨져 나오겠지. 근데 그 총알을 총에다 놓고 쏘면 어떻게 되겠어? 박혀버리겠지. 왜 똑같은 총알인데 내가 던지면 맞고 튕겨 나오는데 거의 총에다 놓고 쏘면 박히지? 그래, 총알의 속도가 달랐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속도가 느릴 때는 수소와 수소가 맞고 튕겨 나오겠지만 얘네들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버리면 얘네들이 맞고 뭐 해버려? 그래, 그냥 쾅 하고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야. 수소가 1000만 켈빈 정도의 온도의 속도를 갖고 부딪혀버리면 얘가 만나서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니라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야. 총을 엄청난 속도로 쏴버리면 총알이 여기 박히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뭉쳤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 융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됐니? 여기 봐. 별의 탄생은 자 봐. 별의 탄생은 원시별의 중력 수축에서 여기서 중요한 온도가 나와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별의 중심에 다른 말로 하자. 성운의 중심 온도가 한 1000만 켈빈 정도 돼버리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소가 핵융합이 일어나서 그때 뭐가 된다? 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별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봐. 이제 말은 다 한 거야.
그래서 별은 1000만 켈빈. 수소 원자 4개가 핵융합하면 헬륨 원자가 돼서 이걸 수소 핵융합이라고 하고, 별은 일생의 대부분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다시 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 계속 갈 거야. 그림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얘가 수소야. 됐니? 온도가 1000만 켈빈이야. 그러면 충돌해서 뭐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걸 식으로 둬서 4개의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 하나의 헬륨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4개의 수소가 충돌해서 뭐 된 거야? 융합한 거지, 융합한 거지.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이라 그래.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근데 선생님, 핵융합을 하면 왜 빛이 나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수소가 핵융합을 하는데 왜 빛이 나는 거야? 빛은 다른 말로 하면 엄청난 양의 뭐야? 에너지 방출이야. 됐니? 그럼 수소가 핵융합하면 왜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걸 몰랐었는데 선생님 친구가 얼마 전에 알아냈어. 한 100년도 안 됐어. 선생님 친구 중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애가 있어. 선생님하고 아주 막역한 친구인데,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잘 들어야 돼.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질량과 에너지는 뭐다 그래서? 등가하다 그랬어. 등가가 무슨 뜻이야? 같다. 이꼬르. 됐니?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과 이꼬르라고 하는 거야. 질량과 에너지는 뭐다? 등가하다라는 거야. 등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걸 잘 모르고, 나 봐! 잘 들어, 지금부터. 이 등가가 무슨 뜻인지를 보는 거야. 자, 봐. 우리나라의 돈이 원화야, 원화. 알아? 원화야. 미국의 돈이 얼마야? 뭐야? 달러야, 달러. 됐니? 그러면 원화와 달러는 등가해. 같은 돈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달러 통용돼, 안 돼? 얼마든지 통용되는 거야. 통용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나 줘. 알겠니? 100달러 은행에 갖다 주면 얼마 줘? 겁나 많이 줘. 그럼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돈 통용돼, 안 돼? 겁나 잘 돼. 100만 원 갖다 줘봐. 금방 돈으로 써먹을 수 있지. 쓰게 돈 돼. 등가야. 미국 돈이나 우리나라 돈은 같은 돈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돈 얼마든지 미국에 가서 쓸 수 있고, 미국 돈 우리나라 가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은 어떻게 해야 돼? 등가야 아니야? 등가야. 같은 가치를 갖는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문제야? 우리나라 돈 1원이 1달러는 돼, 안 돼? 우리나라 돈 1원이 1달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야. 선생님 100만 원 있는데 미국 가면 100만 달러면 오씨 재벌 되겠지. 그러니까 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은 등가하긴 맞아. 등가는 같지. 등가하지. 근데 뭐가 달라? 가치가 다른 거지. 가치가. 알겠니? 그래서 미국 돈으로 하자. 미국 돈 1달러가 우리나라 돈 얼마야? 1,400원이야. 1,400원 지금. 1달러는 1,400원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얘로 바꾸고 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나라 돈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 1,400이라는 상수값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 이걸 상수로 만들면 되는 거야. 이거 상수로 만들면. 됐니? 이걸 1,400원 상수로 만들면 돼. K값으로. 됐니? 그러면 얼마야? 2달러는 2K 원이 되겠지. K는 얼마야? 1,400원. 됐니? 그러면 100달러 얼마야? 100K 원이 되겠지. K는 얼마야? 1,400원. 아주 쉬운 거지. 그러니까 상수로 등가하는 거야. 그럼 봐라.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하지. 그러면 얘는 단위가 g이야. 정확한 건 킬로그램이야. 그럼 얘 1kg은 에너지 얼마야? 등가한다며. 에너지 얼마야? 그럼 여기도 뭐만 붙어 있으면 돼? 상수만 하나 붙어 있으면 되겠지. 그 상수를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광속 C의 제곱이야. 광속 C 제곱이라면 빛의 속도의 제곱이야.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과 등가하는데 상수값이 빛의 속도의 제곱이야. 에너지는 mc 제곱. 모든 우리 물리학의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야. 에너지는 mc 제곱이야. 알겠니?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래서 내가 1g만 1g만 에너지로 바꾼다면 1g 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 1g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에너지 얼마 나와? 1 곱하기 물론 킬로그램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근데 이게 빛의 속도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야?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이야. 상수가. 그럼 9 곱하기 10의 16승이지. 9 곱하기 10의 16승이지. 그럼 9 곱하기 10의 16승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여기다 이거 곱하면 나오겠지. 근데 우리 이런 거 안 곱해도 되지. 왜? 10의 16승이면 얼마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야. 얘 1g만 에너지로 바뀌어도 약 1000조의 에너지 값이 나와. 무슨 뜻이야? 거의 무한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 거의 무한대급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거 우리가 생활 속에 써 안 써? 쓰잖아. 핵발전소. 우라늄을 플루토늄으로 바뀌어. 우라늄이 플루토늄으로 바뀌면서 아주 소량의 질량이 줄어들어. 그 질량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게 핵발전소야. 그러니까 핵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위험해. 인간이 무서워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배워. 됐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봐. 다 됐어.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야. 자, 본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수소, 원자 4개가 헬륨이 됐지. 그러면서 아주 소량의 뭐가 줄어들어? 에너지가, 질량이 줄어들어. 질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 질량이 줄어든 만큼 어디 갔니? 라는 거야. 이 질량이 줄어든 만큼 어디 갔니? 어디 가긴 질량이 줄어든 만큼 델타 mc 제곱이니까 얘가 줄어든 만큼 상수 곱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방출된 거지. 됐어? 그래서 수소가 핵융합되면서 질량이 감소돼서 질량이 감소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이걸 우린 뭐라 그래? 태양 또는 별의 에너지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까 뭐 있었지? 원시별 있었지? 원시별의 에너지원과 별의 에너지원은 다른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꼭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원시별과 별의 에너지원은 뭐가 차이 난다고? 뭐가 차이가 난다고? 에너지원이 차이 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별의 생성이야. 그래서 이제 계속 간다. 됐니? 그래서 우리가 별이 만들어졌다면 수소가 핵융합되는 거야. 자, 이 그림 되게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4개의 수소 원자가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수축되고 질량이 줄어들고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엄청난 양의 지금 뭐가 돼야 되겠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별의 중심에서는 엄청난 양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또는 이렇게도 시험에 낸 적이 있어.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리고 뭐가 돼야 돼? 수소의 양은 줄어들고 헬륨의 양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시험 문제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 중심에 있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의 변화 비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 얘가 성은 아니니까 수소의 양은 많고 헬륨의 양은 작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소의 양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겠어? 헬륨의 양으로 바뀌었겠지. 그러면 헬륨은 처음에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작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헬륨의 양은 많아졌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온도가 시작할 때는 1000만 켈빈이었겠지. 시작할 땐 1000만 켈빈이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 온도는 1000만 켈빈에서 점점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에서 점점 올라가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그렇지. 중심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안에서 팽창하려는 뭐가 생기겠어? 팽창하려는 힘, 팽창 압력이 생기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 그래? 내부 압력이라 그래. 됐어요. 근데 내부 압력이 점점점 증가하겠지. 근데 내부 압력이 점점점 증가하더라도 얘는 안에 어마무시한 양의 뭘 가지고 있어? 지금 이 별은 어디에 있었는 거야? 하나의 성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 엄청난 양의 뭐가 있겠어? 성간 물질이 있겠지. 또는 성운이 바깥쪽에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질량을 갖는 입자들이 있으니까 이 질량을 받는 입자들은 서로 안쪽으로 계속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겠지. 그걸 중력이라 그런다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 그래서 내가 바깥쪽으로 팽창하려고 하는데 아직 바깥쪽에서 중력 수축하려는 힘이 겁나 커. 그래서 두 개의 힘이 같으면 이 전체 별의 크기가 변할 수가 없지. 그 상태를 정역학적 평형이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는 별, 이런 상태의 별,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별,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은 별, 정역학적 평형에 있는 별, 이 별의 이름을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별 그러면 주계열성. 그래서 주계열성을 우리가 별이라 그러는 거야. 별. 그래서 별 그러면 대부분 뭘 말하는 거야? 주계열성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90%는 다 뭐야? 주계열성이야. 다는 아니고 주계열.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별 그럼 전부 다 뭐다? 주계열성이야. 그럼 주계열성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누구야? 주계열성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누구야? 헬륨이야, 헬륨. 됐니? 그럼 우리 태양은 뭐겠어? 그럼 우리 태양은 뭐야? 주계열성이지. 우리 태양도 별이니까 주계열성이지. 그러니까 우리 태양 중심에서 뭐 만들어지겠어? 네 이름 뭐라니? 민석이라 그랬나? 민석이 나가. 책 들고. 서인희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선생님이 국어쌤이지? 가서 볼따구로 갖다 대. 그럼 싸대기를 때려주실 거야. 이해됐어? 얘를 뭘 한다고? 주계열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별 그럼 앞으로 뭐야? 주계열성이다. 내가 별 그럼 뭐라고? 주계열성이다. 여기까지 됐어? 엄청 중요한 거야. 됐어? 그럼 우리 태양은 뭐다? 주계열성이야. 그럼 우리 태양은 지금 중심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렇소. 수소가 뭐라고? 우리 중심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헬륨이 만들어져. 우리 태양 중심은 1000만 켈빈을 진작에 넘어섰어. 1000만 켈빈 더 만들어지니까. 여기까지 하나의 섹션이 끝난 거야. 됐니? 별의 에너지원은 뭐야? 수소, 핵융합. 수소, 핵융합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 질량 감소. 질량 감소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 발생. 주계열성. 끝났다.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별의 진화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별의 진화인데 책이 설명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 그냥 봐. 책의 설명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책만 가지고 이야기가 좀 어려워. 자, 갑니다. 뭐 만들어졌어? 빅뱅 후. 성운. 빅뱅 후에 뭐가 만들어졌니? 성운. 성운 속에서 뭐가 만들어졌니? 밀도가 큰 데서 원시별. 원시별은 별이냐 아니냐? 그렇지. 원시별 별 아니야. 됐니? 그런데 빛이 나지? 뭐 때문에 그래?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빛이 나는 거야. 빛날 때 온도는 1000켈빈 정도 돼. 자, 원시별에서 온도가 올라가서 몇 켈빈 됐어? 1000만 켈빈 되면 뭐 됐어? 1000만 켈빈 되면 뭐 됐지? 1000만 켈빈 되면 별 됐어. 걔를 주계열성이라 그래. 자, 이제부터는 중요해.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 중심에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졌어? 그렇지. 헬륨 만들어졌다. 자, 이제 간다. 여기서부터 겁나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주계열성인데 그 주계열성에서 온도가 더 올라가. 점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래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야. 별의 진화 과정의 갈래가 두 갈래야. 그래서 됐니? 선생님 봐야 돼. 되게 중요하니까. 이 주계열성에서 갈래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별이 오는 과정은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갑자기 갈래가 두 갈래로 나눠지지.
그럼 두 갈래로 나눠지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나누었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기준. 뭘 기준으로 나눴는데?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뭐야? 이쪽 학생들을 뭘로 나눌까? 못생긴 애들로 나누자. 됐니? 이쪽 애들이 좀 못생겼다. 알겠니? 어휴. 됐니? 그 이쪽은 뭐야? 좀 더 못생긴 애들이다. 알겠니? 좀 못생긴 애들이고 저쪽은 더 못생긴. 그 이쪽에 애들은. 그래. 넘어가자. 자, 봐. 나눴지? 나누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바로 뭐야? 성감 물질의 질량으로 나누어. 즉, 이 성운을 이루고 있는, 그냥 성운이라 그럴게. 성운의 전체 총 질량으로 나누어.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누구냐라는 거지. 기준이 되는 게 누구야? 태양. 그래서 기준이 저 성운의 양이 태양과 뭐 정도 되면 비슷하냐? 저 성운의 전체 총량이 우리 태양과 비슷하냐? 또는 저 성운의 양이 우리 태양의 10배 한 이상 정도로 되냐? 이렇게 나눠. 저 성운의 총량이 우리 태양하고 비슷해? 우리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커?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됐니? 물론 꼭 10배 뭐 이런 건 아니야. 알겠니? 그냥 질량이 엄청 커? 질량이 우리 태양과 비슷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뭐겠어? 얘 따라가겠지, 얘 따라. 우리 왜 얘 따라가? 우리 태양이 현재 주계열성이잖아. 그럼 앞으로 우리 태양이 앞으로 한 50억 년만 되면 태양이 뭘로 바뀔 거야? 얘로 바뀔 거야. 알겠니? 얘가 누구냐라는 거야. 얘 누굴까? 자, 합니다. 이게 태양이야. 됐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아주 엄청난 양의 뭐가 있겠어? 뭐 성간물질이 있겠지? 그러면 우리 태양이니까 뭐가 돼야 돼?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돼 있겠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여기서 누르는 중력과 얘가 팽창하려는 힘, 내부 압력이 같겠지? 그런데 여기서 계속 헬륨이 만들어지면 여기 온도가 올라가겠지? 점점 올라가면 이 중력 수축하려는 힘보다 그래 내부 압력이 더 커져버려. 빡 하고 커지게 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가 나타나겠지. 바로 뭐야? 별의 사이즈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엄청 커지지. 중력 수축보다 어떻게 해야 돼? 내부 압력이 커지면 별이 엄청 커지겠지. 그래서 별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야. 별이 일단 엄청나게 커질 거야. 별이 엄청나게 커질 거야. 알겠니? 일단 첫 번째 별이 커져.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이 뭐야? 거성이야, 거성. 별이 커졌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 거성. 그리고 잘 봐. 중심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한 1억 켈빈 정도 돼요. 1억 켈빈이면 1000만 켈빈에서 10배 커진 거잖아 지금. 됐어요? 중심 온도가 어마무시하게 커졌지. 그런데 중심 온도는 커지는데 요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 표면 온도는 좀 낮아져. 표면 온도는 좀 낮아져.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면 나중에 물리로 배울 건데 내가 중심 온도는 높아졌는데 너무 팽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온도 상승량보다 표면의 온도가 되려 낮아져 버리는 거야. 중심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팽창이 돼서. 무슨 말 이해 가니? 이해 안 되면 외워도 되고 일단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드려 볼게. 선생님이 1000만 원 벌다가 1억을 벌게 된 거야. 알겠니? 1000만 원 벌다가 1억을 벌게 된 거야. 그럼 돈을 너무 많이 벌었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돼? 엄청난 과소비를 해버리는 거야. 막 써버리는 거야. 알겠니? 너무 많이 썼어. 그래도 내가 1000만 원 벌다 1억을 벌었는데 소비량은 2억, 3억씩 막 써버리는 거야. 돈 많이 벌었어? 적게 많이 벌었어? 돈 많이 벌었겠지? 근데 어떻게 돼? 표면적으로 어떻게 돼? 또 가난해지고 있잖아. 내가 1000만 원 벌다 1억 보니까 막 벤츠 사! 집, 100평! 또 땅, 사! 그러다 보니까 어때? 형편은 더 어려워져 보이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안 되면 나라. 그래서 중심 온도는 올라가는데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별의 색깔이 무슨 색이라 해서 빨강색이라 그랬었지. 잘 봐.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우리 태양 정도 되는 애는 거성이 됐는데 표면이 붉은색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거? 적색을 띠는 큰 별. 적색을 띠는 큰 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돼. 우리는 관점이 뭐 만든다고? 원자 생성이잖아. 그럼 이제 봐야지. 여기에 헬륨이면 뭐 있어야 돼? 양성자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모여서 된 거지? 됐니? 양성자만 그리면 그러면 1억 켈빈이 되면 이 헬륨도 뭐 할 수 있어? 충돌해서 핵 융합이 일어나지. 양성자 2개짜리가 한 방에 충돌해서 양성자가 몇 개짜리가 될 수 있어? 6개짜리가 될 수 있어.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몇 켈빈 정도 되면 1000만 켈빈에서 1억 켈빈이 되면 그래서 중심에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 최초로 탄소라는 원자가 생성된 거야. 탄소라는 원자가 생겨나. 탄소라는 원자. 알겠니? 또는 주로 탄소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1억 켈빈에서는 주로 또는 뭐 또 만들어질 수 있어? 여기 양성자 2개가 와서 또 붙어버려. 그럼 양성자가 몇 개 돼? 8개. 원자번호 몇 번? 8번. 원자번호 8번이면 누구? 산소. 와우! 산소라는 원자도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렇지. 적색 거성 중심에서 만들 수 있는 원자는 누구야? 탄소, 산소야. 주로 누구야? 탄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야? 원자 어디서 만들어져? 그래서 수소와 헬륨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헬륨부터 탄소, 산소,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적색 거성 중심에서 여기가 적색 거성이야. 적색 거성 중심에서 뭐가 만들어졌어? 탄소,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 중심 온도는 한 1억 켈빈 정도 돼. 온도 높아 낮아? 높아. 자, 이제 마무리하자. 그런데 우리 태양은 저 성운의 양이 많은 편이야, 작은 편이야? 적은 편이야. 그럼 적은 편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 여기에 이제 탄소, 산소가 만들어졌지? 그럼 요 바깥쪽에 성운의 양이 많아, 작아? 작아. 그럼 이 성운이 이 적색 거성을 누르는 힘, 이걸 우리 뭐라 불렀어? 중력 수축하려는 힘이지. 이 중력 수축하는 힘이 세, 약해? 약해. 그래서 1000만 켈빈 정도 되면 더 이상 얘가 1억 켈빈 이상 되면 더 이상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여기 온도가 올라가려면 밖에서 더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더 세게 밀어야 되는 거야. 근데 밀어주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맥스 올라간 게 1억 켈빈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온도가 못 올라가고 밀어주는 힘이 없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까? 식어. 식어 이제 꺼져가는 거야. 꺼져가. 그럼 이제 밀어주는 힘이 없으면 점점 꺼지겠지. 잘 봐. 여기서 이제 이름만 알면 돼. 그럼 이 별이 점점 식어지면 얘가 이제 적색 거성에서 어때? 점점 식어. 그럼 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어떨까? 여기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중력 수축하는 힘이 약해졌지? 됐니? 그럼 공간으로 흩어져. 그때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우리 뭐라 그래? 행성상 성운이라 그래. 요 그림 필요해서 얘야. 됐니? 얘야. 이 행성상 성운인데 이 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 탄소나 산소가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식어서 얘네들이 빛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바깥쪽에 있는 아직은 뭐가 있어? 수소나 헬륨이 잔뜩 있겠지. 그 바깥쪽에 있는 수소나 헬륨이 외부에 방출되는 빛에 의해서 보이는 것뿐이야. 이런 걸 행성상 성운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태양은 적색 거성 지나서 뭐 되는 거야? 행성상 성운이 되면 다 꺼진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책에는 없는데 해줄 거야. 우리 책에는 없는데 얘가 행성상 성운이 되면 요 공간에 있던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이 공간으로 다 날아갔지? 그럼 남는 건 누구야? 남는 거. 중심에 있었던 탄소나 주로 탄소야. 산소가 남아있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요 탄소끼리 또 중력 수축을 하는 거야.
탄소끼리 중력 수축을 또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탄소 덩어리가 되는 거야. 아주 조그만한 탄소 덩어리가 된다고. 아주 조그만한 탄소 덩어리. 이걸 우리 뭐라 불러? 이걸 백색 외성이라 불러. 외성. 이걸 백색 외성이라고 불러. 백색 외성. 그래서 우리 태양은 앞으로 한 100억 년 정도 지나면 백색 외성이라는 별로 진화해 갈 거란 말이야. 알겠니? 됐어? 아주 작고 하얀색 별빛이야. 나중에 니네가 지구과학 가면 배워. 지금은 관점이 이게 아니어서 그냥 여기는 없는 거야. 관점은 지금 우리가 배울 건 뭐야? 원자 어디서 왔는지 그거 배우려고 그런 거지 별 배울 건 아니지? 그래서 그래도 이름은 알아둬야 돼.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을 지나서 지나서 행성상 성운을 지나면 백색 외성으로 돼서 꺼지는 거야. 알겠니? 니네 백색 외성 본 적 있어? 없어? 선생님 친구 중에 아기공룡 둘리라고 있어. 내 친구 둘리는 허잇 빙하 타고 알아? 본 적 있어? 아, 본 적 있어? 다행이다. 본 적 있어, 공룡? 너도 못 봤어?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랬더니 아기 공룡 둘리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 아기 공룡이 둘리가 그 애기들 있잖아. 그 오리 새끼하고 그 시커먼 애하고 또 애기 데리고 우주를 여행한다고. 우주에 가는 장면 본 적 있을 거야.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못 봐. 근데 걔네들이 가서 우주여행 하다가 어디에 도달해? 그 다이아몬드 행성에 도착한다고. 그게 백색 외성이야. 그 다이아몬드 행성에 왔고 걔네들이 뭐야? 와 다이아몬드다 하고 막 그 다이아몬드 캐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지구로 귀환하는 막 스토리가 있단 말이야. 알겠니? 뭐 이해를 못해. 둘리도 모르고 씨.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어. 그러니까 만화 가도 공부를 잘해야 돼. 아는 거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그림도 이과가 그려야 되는 거야. 알겠니? 만화가도 이과가 하는 거야. 소설을 써도 이과가 써야 되고 영화를 만들어도 이과가 만들어야 되고 애니메이션도 이과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문과 새끼들 맨날 글쎄 뭐라 그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 맨날 할 줄 아는 게 뭐 교통사고 났더니 기억이 안 나? 그 망치한테 뜬 맞더니 다시 기억이 났네. 이란 씨 그런 거나 쓰고 있는 거야. 우리 이과 공룡 나와도 다이아몬드 별 와우 알겠니? 스타워즈 광성검 뱅 광속으로 가라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왜 비울어? 알겠어? 야 우리 글을 써도 만화가 바쁜데 선생님 친구가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이거 하는데 왜 내 친구가 생각났지? 백색 외성이었습니다. 됐어? 그래서 헬륨 적색 거성에서 뭐 만들어져? 탄소, 산소, 행성상성원에서는 어떻게 돼? 그냥 나머지 원소들의 공간을 퍼져버리는 거야. 별거 없어. 자 갑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얘야. 엄청 중요한 거야. 자 가자. 자 얘 누구야? 헬륨 만들어졌어. 됐니? 그럼 여기 중심 온도가 최소한 몇 도 이상이야? 1000만 켈빈 이상이지? 그런데 성운의 양이 성운이지? 성운의 양이 우리 태양의 10배 이상이야. 그러면 아까 봐. 여기 온도가 한 1억 켈빈 올라갔어. 1억 켈빈 올라갔다. 그럼 뭐 만들어졌어? 탄소나 산소가 만들어졌지? 이제 차이점이 있지. 아까 얘는 이 탄소나 산소가 만들어지면 바깥쪽에서 미는 힘이 거의 없어서 끝났지 여기서. 근데 얘는 성운이 우리 태양의 10배 이상이니까 1억 켈빈이 됐더라도 아직 바깥쪽에서 엄청나게 누르는 수축하려는 힘이 있어. 그럼 무슨 차이야? 쟤는 1억 켈빈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이 탄소는 잘 봐야지. 양성자 수가 몇 개였어 아까? 6개지? 그럼 이 양성자 수 6개짜리들이 1억 켈빈이 지나서 한 3억 켈빈이 지나지? 그러면 저 탄소와 탄소도 핵융합이 돼. 그러면 양성자 6개짜리하고 양성자 6개짜리 합쳐지면 뭐 되는 거야? 양성자 12개짜리가 되겠지?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 마그네슘. 알겠니? 그 다음에 이 6개짜리하고 또 몇 개짜리하고 또 만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탄소, 산소보다도 얼마든지 무거운 원소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새끼의 이름을 뭘까? 얘도 거성이고 얘도 거성이겠지. 근데 얘는 빨간색 거성이고 얘는 저 빨간색 거성보다도 월등하게 별이 커. 알겠니? 됐니? 기준을 넘어설 만큼, 기준을 넘어서다를 우리 뭐라 그래? 초라 그래, 초. 알겠니? 기준을 넘어선 걸 초. 알겠니? 그래서 인간. 됐니? 기준을 넘어선 인간. 그걸 뭐라 그래? 초인간, 카오스. 벌써 초인간 같잖아. 그지? 뭐 외모며 비율었어? 힘. 됐니? 뭐 초. 야, 오늘 니네 수업하는데 날 많이 비운다. 됐니? 나야 안 나. 됐어? 그래서 뭐야? 어마무시하게 기도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초. 뭐라 불러? 거성.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간다. 초고성에서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어마무시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디 갔냐? 넘어왔지? 얘야. 누구 만들어져? 탄소와 산소와 질소, 산소, 마그네슘, 황규소, 마그네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야. 누구까지 만들어져? 철까지야. 그래서 시험에 항상 쏘리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원소 누구야? 철. 됐니? 나중에 화학 같은 거 배울 때 할 건데 철은 금속 중에 매우 안정한 원소야. 그러니까 얘가 매우 안정하다고. 나중에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줄 수가 없단다. 별의 중심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누구야? 철.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누구야? 철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야. 야, 그럼 별의 중심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와.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이게 가장 오늘 핵심 포인트란 말이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예, 자, 간다. 철이 만들어졌지? 이 안의 온도가 혹시 몇 도냐면 약 10억에서 30억 켈빈까지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약 10억 켈빈을 벌써 넘어서 최대 30억 켈빈까지 온도가 올라간대. 그럼 여기 온도가 10억에서 30억 켈빈까지 도달을 하면 이 바깥쪽에 지금 성운이 있어 없어? 성운 있는 거야. 그 성운이 아무리 중력 수축이 세다고 하더라도 이 철이 만들어지면 이 안의 온도가 10억 켈빈이 넘는 거지. 아무리 수축하려는 힘이 크더라도 10억 켈빈이 넘어가면 무슨 힘이 훨씬 더 커져? 그렇지. 팽창함이 더 커져버려. 그래서 누르다 이 중심 온도가 10억 켈빈 이상 돼서 한 30억 켈빈 가면 별이 터져버린 거야. 빵 하고. 그때 터지는 별을 우리가 뭐라 그래? 초신성 폭발이라 그래. 그래서 이 초거성이 터져. 이 터진다고 이걸 뭐라 부른다고? 초신성이 폭발하는 거야. 초신성 폭발은 초신성이 폭발. 초신성이 빵! 초신성이 빵! 초신성이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야. 그 순간 온도가 수백억 켈빈이 된대. 그 순간 온도가 수백억 켈빈이 되면 그 순간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돼? 다시 핵융합을 통한 순간적으로 핵융합이 되더라는 거야. 순간적으로 핵융합이 돼.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야. 아까 손에 뭐 있었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더라. 이거 좀 빼주라. 네, 알겠니? 됐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 그럼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누구 있을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 금.
알겠니? 금. 그래서 나 이거 금인 줄 알고 빼달라 그랬는데 은이네. 아, 됐어? 금. 그래서 이거 은이어서 실감이 안 난다. 혹시 금 없니? 형편이 뭐 이렇게 형편 좋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어디 금 구하기가 이렇게 힘드냐? 그냥 은으로 하자. 됐니? 은은 없네. 됐어?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금, 은도 철보다 무거워. 됐니? 금, 은, 구리, 납, 우라늄 이런 것들은 초신성이 폭발하는 순간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 손가락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금덩어리들 별거 아닌 것 같지? 예전에 별 속에서 엄청난 인고의 시간을 거친 후에 폭발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진 엄청난 원자들이야. 알겠니? 너희들이 봤을 때 금, 그럴 텐데 선생님처럼 과학자의 눈에 보면 이 금은 매우 신비로운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백억 년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백억 년의 시간에 거쳐서 수소가 뭉쳐서 이런 금덩어리가 된 거라고. 은덩어리다. 내 말 이해 갔어?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져? 철보다 무거운 원소 언제 만들어져? 초신성이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 누구 있어? 구리, 금, 납, 우라늄, 기타 등등.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철에 보면 이 그림도 알아둬야 돼. 이 그림이 자꾸 나와서 그래. 이 그림이 자꾸 나와. 이 그림이 자꾸 나온다. 알겠니? 이 그림이 이게 초신성 폭발하는 거 얼마 전에 사진으로 촬영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신성 폭발하는 걸 얼마 전에 사진으로 찍고 막 그런단다. 알겠어요? 내 말 이해 갔니? 이렇게 해서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 자, 마무리 정리해보자. 뭘 마무리 정리하고 싶은 거야? 됐니? 그래, 원자 말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들의 생성 과정을 보는 거야. 수소하고 헬륨 어떻게 만들어졌어? 됐니? 그래, 빅뱅 후. 온도가 낮아지면서 만들어졌어. 자, 봐. 그러면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 아까 헬륨 만들어졌지? 헬륨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철까지. 헬륨부터 철까지 어디서 만들어졌어? 그렇지, 별의 내부에서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져요. 별의 중심에서.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져.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시험 문제를 너네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만들겠지? 맨날 시험 문제 얘야. 됐니?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원소. 알겠니?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가장 가벼운 원소. 알겠니?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시험 문제가 요 다음 게 나오겠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 아까 뭐 있었어? 금, 그 다음에 구리, 납. 됐니? 이런 거. 언제 만들어줘야 돼? 초신성이 뭐 할 때? 그렇지, 폭발할 때. 초신성이 폭발해야 돼. 초신성이 폭발할 때 금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번 단원 끝인 거야. 끝. 이번 단에서 뭐 배운 거야, 그러니까? 원자는 어디서 왔어? 다 우주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 우주에서 만들어진 원자들이 어떻게 돼? 지금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요런 거 하나 정도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별에 대한 내용이야. 나머지는 별에 대한 내용인데, 뭔 별에 대한 내용이야? 아까 이제 봐봐. 선생님이 무거운 별과 가벼운 별로 만들어졌지. 아까 이거 뭐 했었지? 아까 이거 뭐 했어? 초거성. 초거성이 뭐 됐어? 초신성 폭발됐지. 초신성으로 됐니? 폭발을 해. 초신성으로 폭발했지. 이렇게 별이 지나가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만 있어. 혹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 별에 집중할까봐, 됐니? 별에 집중할까봐. 그럼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 잔해물들이 공간으로 퍼져나가겠지. 이 잔해물의 양을 가지고 또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 이 잔해물이 폭발해서 뻥 나가면 이 잔해물들이 공간으로 퍼져나가겠지. 그래서 태양의 10배 이상 30배 이내라면 얘가 중성자별이 돼. 중성자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진짜 무슨 막 빛나는 별은 아니야.
알겠니? 두 번째, 태양의 질량이 한 30배 이상 되면 그 잔해물들이 뭉치고 뭉쳤겠지.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그걸 블랙홀이라 그래. 블랙홀. 블랙홀. 됐니? 블랙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잔해물들이 퍼졌는데 여기에 잔해물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뭘로 돼 있겠어? 엄청나게 무거운 원소들로 돼 있겠지. 근데 이 엄청나게 무거운 원소들인데 질량이 우리 태양의 30배 이상이야. 그럼 질량이 너무 크지? 무거운 원소로 돼 있고. 그래서 모든 물질을 빨아들여 버리는 블랙홀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이건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가서 배우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 그러면 아까 성운에서 됐니? 이렇게 별이 진화돼 가고 성운에서 이렇게 별이 지나겠지, 이거. 아까 얘는 뭐가 돼서 마지막에 백색 외성이 되겠지. 됐어요? 이 두 가지 진화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저 성운의 총 질량이지. 근데 가끔 이걸 물어봐. 진화 속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어떤 선생님들이. 진화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 훨씬 더 빨라, 이쪽이. 왜냐면 전체 질량이 크니까 이 성운이 어마무시하게 성운이 큰 거 성운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중력 수축이 빨리 되겠어? 늦게 되겠어? 빨리 되겠지. 얘네들은 성간물질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중력 수축도 천천히 돼서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서 별 돼야 되지. 천천히 별 돼. 근데 얘네들은 질량이 엄청나게 크니까 1000만 켈빈 되면 별 되는 거지. 1000만 켈빈 금방 올라가 버리니까. 수축이 빠르게 되니까. 알겠니? 그 다음에 주계열성에서, 여기 주계열성이지. 주계열성에서 1억 켈빈 이상 올라가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질량이 작으니까 그 1억 켈빈까지 올라가는 데가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계열성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겠지, 얘는. 근데 얘는 질량이 워낙 크니까 뭉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한 1억 켈빈 됐어? 아니죠. 1000만 켈빈 됐어? 그럼 주계열성이네? 그럼 주계열성에서 어떻게 돼? 금방 온도가 올라가. 1억 켈빈 온도가 금방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별의 수명은 누가 더 짧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이쪽 훨씬 더 짧아. 알겠니?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터져버리는 거야. 얘네들은 질량이 작으니까 천천히 만들어지고 오래 가는 별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별의 일생은 대부분이 뭐야? 주계열성에서 변하는 거야. 전체 나이의 한 90%는 주계열성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성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무거운 원소 생성까지였습니다. 요 그림도 잘 봐놔야 돼. 그림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꾸 그림으로 나와서 그래. 자꾸 이 그림으로 나온다. 자꾸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림으로 자꾸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문제 몇 개만 풀고 갈게요. 자, 봐보세요. 아이고. 자, 개념 확인 문제 쪽에 보면 별의 탄생.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건 몇 페이지냐? 페이지 표시가 안 돼 있다. 46페이지란다. 별의 탄생,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 그치 가로가 있네요. 무엇이 만들어지고? 원시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밀도가 큰 데서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중력 수축으로 원시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 있네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됐어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뭐가 일어나야 돼? 별이 된다. 또는 그 별을 다른 말로 써도 된다. 뭐로 쓰면 된다? 주계열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 별을 주계열성이라 그래.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방출되고 여기 있네요. 내부 압력과 무엇이 평형을 이루어야 돼? 그렇지, 중력. 됐니? 중력이 평형을 이뤄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정역학적 평형이라 그래. 그 용어는 우리는 잘 안 쓰는데 학교 가시면 선생님들이 쓸 수 있어. 학교 선생님들은 물리 파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걸 가르칠 수도 있고 정역학적 평형은 물리 파트에서 쓰는 용어야. 알겠니? 근데 정역학적 평형이라는 말도 쓰니까 알아는 두자. 자, 오늘 배운 거야. 철보다 가벼운 원소. 철보다 가볍단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 별의 내부에서. 자, 철보다 가벼운 원소야. 별의 내부에서 생성돼. 맞아. 어떤 원리 쓰라는 것 같지, 지금? 별의 내부에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 어떻게 만들어져?
핵융합이야. 별의 내부에서 전부 다 가벼운 원소야. 무슨 원리로? 핵융합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야. 이번엔 질량이 태양 정도 된대. 질량이 태양 정도래. 그럼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그렇지. 헬륨, 그 다음에 누구? 주로 탄소, 그리고 소량의 산소. 됐니? 탄소, 산소라고 써도 되고, 주로 탄소, 산소라고 해도 되고. 자, 태양 질량의 10배. 오케이. 태양 질량의 10배래. 태양 질량의 10배. 그러면 성운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큰 거지. 태양 질량의 10배. 그러면 헬륨부터 점점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고, 자, 누구까지라고 나왔어. 누구까지? 태양 정도의 10배. 누구까지? 그렇지. 철까지 만들 수 있어. 별의 중심에서.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이라네. 제목이. 됐어? 다시. 제목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이래. 그러면 무슨 과정에서 그냥 써야 되겠는데, 이건. 무슨 과정에서 생성되나? 철보다 무거운데.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는 과정에서 생성되면 우라늄, 구리, 금 등. 됐어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껴있는 금반지 같은 것들 예전에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고민하고 있는 거야. 문제 풀까? 진도 나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야. 하나만 더 하자. OX 퀴즈! 됐니? OX입니다. 원시별. 이런 거 정말 치사하지 않냐? 원시별의 중심부가 100만 켈빈 되면 별 되냐? 자, 원시별에서 별 되고 싶어. 됐니? 그럼 몇 켈빈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1000만 켈빈 했다. 알겠니? 시작점이 1000만이야. 근데 100만이라고 써놨어. 정말 치사하게. 원시별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이루어져. 그렇네. 원시별은 이상한데? 원시별이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원시별이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면 그건 별이지 원시별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 원시별의 에너지 원은 중력 수축이어야 되겠지. 근데 원시별은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뜨거워진 이것도 설명이 안 돼. 3번도 이상한데? 다 틀리냐? 내부의 밀도가 작은 곳에서 별 만들어져? 입자들이 많아야 만들어져? 입자들이 많아야 중력 수축이 되는 거야. 이건 설마 동글뱅이겠지 그러면. 세 개 연수하기 X면 그지? 세 개 연수하기 X면 하나는 동글뱅이겠지. 자, 간다.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좋네.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자,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 일어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어. 그러면 수소의 양은 어떻게 돼야 돼? 검수여지. 뭐의 양은? 헬륨의 양은 증가해야 되겠지. 수소가 헬륨 됐을 테니까. 선생님 말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별의 진화 또 한 번 OX네요. 또 한 번 OX인데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려고 그러는 거 하나만 더.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다 했어. 거꾸로 가야 되겠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도 좀 더 나가놓은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자. 가자. 맞네, 문제? 문제가 이렇게 많아? 풀 게 이렇게 많아? 여기 있네. 자, 봐. 자, 이제 몇 페이지죠? 문제 풀었다 치고, 이게 내 인강 듣는 친구도 문제 풀었다 치고, 자, 풀었다 치고, 자, 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서 이어가 버리는 거야. 자, 봐. 이번엔 태양계 형성이야. 근데 이 태양계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 간다. 또 시작이야. 성운. 뭐 한 거야? 또 시작이야. 근데 이번에 이 성운이 다르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도 되는데 이왕 할 건 지금 여기서 시작하려고 그래. 자, 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 초신성이 폭발했어. 그럼 초신성이 폭발하고 난 성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별이 만들어지는 성운은
수소와 헬륨만 있었던 성운이지. 근데 이번에 성운은 초신성이 폭발한 성우니까 여기 수소하고 헬륨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어? 그렇죠. 얼마든지 무거운 원소들이 있는 성운. 여기에 다시 무거운 원소들이 있는 성운인 거야. 그러니까 수소, 헬륨, 또 뭐 있어야 돼? 금, 우라늄, 탄소, 산소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무거운 원소들이 안 나야 있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다시 봐. 여기서도 다시 뭐가 돼야 돼? 밀도가 큰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도 밀도가 큰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도 밀도가 큰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지. 또 별이 그러니까 별은 만들어져서 폭발하고 그럼 새로운 성운 만들어지지. 그럼 다시 뭐 하겠어? 또 만들어지고 그럼 다시 또 뭐하고? 폭발하고 또 다시 성운이 만들어지고 또 폭발하고 반복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만들어져? 밀도가 큰 곳에서 또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근데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원시별 바로 우리 태양. 그래서 저 원시별을 우리 뭐라 그럴 거야? 원시태양. 아, 태양도 별이니까 여기서 원시태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어디서? 초신성이 폭발하고 난. 그러니까 봐.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 우리 은하 나선파, 이건 장소일 뿐이야. 우리 은하 나선팔에 초신성이 폭발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무거운 원소들이 포함돼. 여기다 무거운 거 쓰면 좋겠지? 원소들이 포함된 태양계 성운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운이고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해서 저 성운의 이름을 우리 태양계 성운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그럼 똑같은 거야. 다시 그럼 여기서 공간에 뭐가 커져? 밀도가 큰 곳이지. 밀도가 큰 곳에서 뭐가 만들어져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공간에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아까하고는 그림이 좀 다른 거야. 아까는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에 집중한 거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졌냐라는 거지. 잘 봐. 여기에 밀도가 큰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지. 그럼 이 원시 태양이 이 주변에 있는 물질을 뭐 하겠어? 그렇지. 끌어당기지. 원시 태양의 질량이 엄청나게 클 테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끄집어 당겨.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끄집어 당긴다고. 그럼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끄집어 당겨서 어떻게 돼야 돼? 원반 모양이 된다 그래. 원반 모양이라는 건 어떻게 해? 가운데가 볼록해진단 말이야. 왜 가운데가 볼록해졌겠어? 주변에 있는 물질이 가운데로 다 몰려 들어오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 알았어. 오휴, 그렇게 많이 졸리는데. 자, 봐. 가운데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힘이 생기겠지. 그 안쪽이 볼록해진과 동시에 어떤 힘도 생기냐면 갑자기 물질들이 회전한다. 너네 중학교 때 구심력이라고 배운 적 있어? 잘 봐. 어떠한 물체를 실에다가 다 묶어갖고 뱅뱅뱅 돌려. 됐니? 뱅뱅뱅 돌린다. 그때 이 실을 딱 끊으면 얘는 어느 쪽으로 날아가? 이렇게 직준으로 날아간다. 뭐 그런 거 배웠단 말이야. 즉 어떤 물질이 이 안쪽으로 구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해. 구심력이 작용한다고. 구심력이 작용하지? 그럼 이 구심력에 의해서 이 물질이 돌아. 알겠니? 돌아. 그걸 이렇게만 설명해야 돼. 너희들이 물리를 배우는 애들이 아니어서. 알겠니? 그래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얘가, 아이고 어디 갔어? 얘가 됐니? 원반 모양이 되지? 그럼 원반 모양이 됐다는 건 얘네들의 구심력이 세졌다는 뜻이야. 그럼 구심력이 세지면 얘네들이 돌아. 됐니? 여기 있는 입자들이 돌아. 그래서 입자들이 돌아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진다 그래. 다시 봐. 미행성체라는 건, 다시 봐. 여기에 태양이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 어떤 입자들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겠지. 얘네들이 돈다 지금. 돌면 여기에 있는 뭐가 있겠어? 무거운 원소들이 있겠지. 그러면 그 원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면 그 무거운 원소들하고 계속해서 뭐가 생겨? 충돌이 생기는 거야. 충돌이. 그래서 충돌이 생겨서 어떻게 돼? 충돌이 생겨서 얘네 미행성체가 점점 커져.
점점점 커지고 거기 있던 무거운 원소들이 이 미행성체하고 부딪혀. 그리고 점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우주가 투명해지는 거야. 저 성운이 투명해지지. 왜 투명해지겠어? 여기 있던 물질들이 충돌을 통해서 덩어리가 큰 애가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원리나 태양이 만들어지는 원리 또는 별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어떻다는 거야? 모두 동일해. 모두 동일하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고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되고 미행성체가 형성돼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 언니,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설명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